네, 저번에 못다한 602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예. 오늘은 뭐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오면 어떡하지? 뭐 아무튼 602번이에요. x라는 집합이 1부터 5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x에서 x로 가고 있다고 가 있죠. 그래서 f5는 5였고요. f5는 4였고요. 그죠? f.f1이 1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하는 거 뭐냐? f.f1이 1이다 라는 조건에서 1이라는 친구는 뭐다? 1로 가거나 아니면 1이라는 친구랑 어떤 문자 A가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진행이 된다 라는 말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뭐 여기서 3번 했을 때 3이 나온다고 했는데 F5가 이미 4이기 때문에 얘는 4로 결정 지어 놓고요. F.F4가 얼마다? 3이다 라는 조건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요. 1, 2, 3, 4, 5 1, 2, 3, 4, 5로 갑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F5는 4라고 했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케이스는 F1이 1이다 라는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F4가 3인데 생활해보면 4가 4로 가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4가 5로 가도 안 되겠죠. 4가 1로 가는 것도 안 돼요. 4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2랑 3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F4가 2로 간 경우입니다. F4가 만약 2로 갔잖아요. 그럼 F2가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그래야 F.F4가 3이라고 나올 거야. 그럼 결정을 못 지은 친구가 3밖에 없죠? 3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가도 상관이 없어요. 몇 개예요? 5개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분홍색 경우에는 5가지가 나오고요. 자, 4가 만약 3으로 가잖아? 그러면 3이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애초에 1대1 되기는 조건이 없으니까 3이 3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3이 3으로 간다면 2라는 친구가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2도 아무데나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5개가 나오겠죠. 해서 벌써 여기서 10개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10개. 오케이. 자,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1과 어떤 친구가 크로스 상태일 때를 볼 건데 1, 2, 3, 4, 5가 있겠죠? 1, 2, 3, 4, 5가 있을 거예요. 자, 5가 지금 4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크로스 상태를 생각해 볼 건데 잘 봐봐. 1이라는 친구랑 만약에 4가 크로스 관계거든? 그러면 4를 두 번 합성하면 무조건 1이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1이랑 4는 크로스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애초에 5가 4기 때문에 1과 5도 안 돼요. 그럼 뭐밖에 안 되죠? 1과 2 아니면 1과 3이 크로스 관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1과 2가 먼저 크로스 관계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1과 2가 크로스 관계야. 그럼 봐봐. 4를 두 번 넣었을 때 3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이해 안 됐고요. 얘도 안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전 했잖아요. 그러면 4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곳이 3밖에 없습니다. 3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으로 갔을 때 3이라는 친구가 3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한 개가 만들어져요. 한 개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는 1과 3이 크로스 관계일 텐데요. 자, 1과 3을 이렇게 크로스 관계로 연결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F4라는 게 1로 가더라도 1이 3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하고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냐? 4가 1로 갔어요. 4가 1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2라는 친구가 또 자유롭죠?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추가적으로요. 4라는 게 이제 1로 안 갔어. 2로 갈 수도 있잖아. 4가 만약 2로 갔을 때 2가 3으로 간다면 여전히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서 총 몇 개예요? 17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603번이고요. 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fx랑 gx가 2차 함수인데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위볼이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hx는 알파 기준 왼쪽에선 fx 이후에는 gx다. 뭐 얘는 뭐 반대겠죠. 베타 기준은 똑같네요. 똑같고요. 이때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하나가 위볼이고 하나가 아볼이야.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를 베타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봐봐. 알파 기준으로 왼쪽에서 fx니까 여기에 여기. 그 다음에 gx는 여기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알파라는 게 이 녀석의 축보다 오른쪽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기준도 봐주잖아요. 베타라는 녀석이 fx의 축보다 왼쪽에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말하고 있어?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이런 함수가 만들어질 건데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인가요? 맞죠? 맞는지 확인 좀. 3x제곱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는데 얘가 축과 축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친구의 축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의 축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얘 두근이 글씨체가 왜 이러냐? 오마이갓. 추워서 그래요? 자, 아무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축이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기준인데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애초에 1이라는 값이 3분의 2보다 더 가깝거든? 그럼 1이 한 요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은 요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만 만족하면 돼요? 1에서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뭐 해야 되겠죠?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1 대입해보시면 1 플러스 2분의 2가 나오는데 2a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만들어주시고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세워주시고 마무리로 두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1 마이너스 6a거든요. 얘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a가 6분의 1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분의 1보다 작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죠? 3분의 1이 나오겠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604번 문제입니다. 글자가 조금 두께가 좀 얇네요. 두껍게 좀 만들게요. 자, 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x에 대해서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온 녀석이고요. 제가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이 녀석이 선대칭 함수일 때 이 방정식 자주 나온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gx가 애초에 x랑 같아도 되고요. 또는 gx랑 x랑 합했을 때 대칭인 선에 대해서 2배인 4랑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자, 뭐 수백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 정도에 많이 얘기했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아무튼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y 꼴 x 그려주시게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도 그려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그려주시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두 개 그려주고 나서 얘 축이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알아야 하거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지. 그럼 얘가 더 높게 있다는 것에 마이너스 1은 한 요쯤에 있겠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서로 다른 시그널이 두 개가 돼야 하잖아.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얘는 어차피 2차 함수거든. 아볼이거든. 맞나 아볼? 그죠? 아볼이죠. 아볼 2차 함수인데 a 값은 평행이동이에요.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다 언제? 접하겠죠? 접할 때 한 근. 이 이후로는 몇 근? 두 근이에요. 두 근. 두근. 되다가 얘랑 접할 때까지 두 근이었다가 여기서 딱 세 근이 생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얘 접할 때부터 얘 접할 때까지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y꼴 x랑 접할 때랑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접할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봐주셔야 하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잖아. 얘랑 접할 때는 우리 뭐 다들 계산 이렇게 하겠죠? 4분의 1이죠. 4분의 1. 이거 못하시면 조금 이것도 곤란해.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연립합니다. 연립하시면 개수가 얼마죠? 3x 됐죠? 플러스 a 마이너스 4인데 얘가 얼마여야 되겠죠? 얘가 4분의 9여야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라는 걸 파악할 수 있지? 4분의 9가 되려면 4분의 16이니까 4분의 7이겠네요. 아닌데 16 더하기 7 얼마예요? 23인가요? 4분의 23이 되겠죠. 4분의 23일 때 16 빼가지고 미친 사람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보자. 16을 빼서 9가 되는 건 당연히 25인데 이 사람이 오케이 4분의 25 나옵니다. 해가지고 A의 범위가 4분의 25에서부터 4분의 1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해서 되는 A 값을 찾아주시면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가능하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개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05번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 그 시험에 자주 나올 텐데 이런 문제 풀이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뭐냐면 그냥 얘를 하나를 치환해 주시면 돼요.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합니다. 즉 F 인버스 X가 P일 때 P라는 함수값을 가진 X값이 있어요. 그러면 F의 P는 얼마예요? X겠죠? 자, 마찬가지로 F 인버스에 Y라는 녀석을 내가 넣었더니 Q가 나왔대. 만약에 이때 X, Y는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가 아닌 특정한 상수값이에요. 자, 이때 F의 Q도 얼마죠? 네, Y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수식에 대입해 보시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수식이 F의 X 플러스 Y는 F 인버스 X 플러스 F 인버스 Y인데 자, 요 자리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 주시면 X가 FP랑 같았고요. Y는 FQ랑 같았으니까 FP 더하기 FQ라고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F 인버스 X는 P라고 날 거고 F 인버스 Y는 Q라고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PQ가 언제일 때? AB가 될 때 기억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이에요. F1이 1이래. 얘는 뭐 그냥 냅다 대입하는 형태 문제죠. F1이 1이니까 F 인버스 1도 1이잖아. 그래서 1 대입해 보시면 F2가 2라고 나오고요. F2가 2라면 당연히 F 인버스의 2도 2이기 때문에 2 대입해 보시면 F4는 4라고 나와요. 얘는 4라고 나오고요. 이제 1 대입해 보시면 F3은 3이니까 당연히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정도는 그냥 사뿐하게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 디귿보기입니다. F 인버스 A 플러스 B가 FA 플러스 FB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아까 똑같은 형태의 식인 것 같아. 자, 보자. 여기 우리 아까 전에 F 인버스의 X가 P라고 했고 얘를 Q라고 했잖아. 해서 이런 수식을 한 개를 얻었었던 거 기억나요? 요 수식 얻었죠? 여기 양변을 뭘 걸어주면 돼요? F 인버스 걸어주시면 그냥 디귿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리을이에요. 얘가 점대칭 함수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문제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 있잖아. X자리에 A 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A 넣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A랑 마이너스 A를 넣어보시면 F의 0은 F 인버스의 A 플러스 F 인버스의 마이너스 A라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F0을 구하기 위해서 00을 대입해 주시면 얘가 뭐예요? EF 인버스의 0이죠. 해서 리을의 수식이 옳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되니?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606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설계를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분의 14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 그래서 뭐 풀어보신 분들은 뭐 해설지도 참고를 해봤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게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 어디 있냐면 저기 어디였더라? 블랙라벨인가? 뭐 아무튼 있어요. 똑같은 유형인데 블랙라벨 문제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뭐 확인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일단은 뭐 주어진 수식들 한번 읽어보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식이에요. 얘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대칭 함수다 얘기하고 있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어요. 점대칭 함수. 우리가 F의 A 플러스 X 플러스 F의 A 마이너스 X 나누기가 만약에 B라면 A, B 대칭 함수다 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근데 여기서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 있었죠? fx 플러스 f2a 마이너스 x도 똑같았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변수를 뭘로 접냐에 따라 달랐죠.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 대칭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함수 방정식 형태로 수식을 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단조 증가 함수라는 뜻이겠죠? 단조 증가 함수다. 단조 증가. 단조 증가가 뭐예요? 단순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할 때 증가함수라고 부르는데 단조 증가함수는 올라갔다가 중간에 갑자기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녀석을 단조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단조 증가함수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긴 해요. 자, 제가 함수 방정식 문제풀이 항상 뭐부터 시작하죠? 함수 방정식에 얘네 두 개 같아지는 0을 일반적으로 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 보시면 당연히 f0는 제로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니까 f1은 얼마예요? 1이다 라고 돼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풀이 방향을 조금 제시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수 방정식으로 0값 찾고 2분의 1, 2분의 1 대칭 이용해서 1,1 지난 걸 찾아라. 그럼 1,1을 찾았으니까 이제 얘를 한번 대입해서 뭔가를 찾아보자 라는 형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x축 y축 그리겠죠. x축 y축 그려주시고, 자 여기 1,1이 있을 겁니다. 1,1 있겠죠.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함수는 얘를 지나면서 얘를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 대입해 보시면 3분의 1의 함수값이 2분의 1의 절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 대입해 보잖아. f1이 1이었죠. 1의 절반이다. 2분의 1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의 3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도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진다래요.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이 있거든요. 3분의 1은 어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겠죠? 3분의 1. 3분의 1에서 똑같이 2분의 1을 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대칭이니까 3분의 2에서 똑같이 2분의 1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시면 문제에서 얘기한 느낌 이거잖아. 아, 이런 범위를 만들어서 다음 것도 찾아주다가 이 값을 찾아라는데 얘는 오른쪽이니까 대칭 이동한 값을 찾아라,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f15분의 1을 구해야겠죠? 자, 해서 한 번만 더 진행을 해주시면 우리가 4분의 1이란 값에서 9분의 1과 9분의 2가 되는데요. 9분의 1, 9분의 2, 4분의 1이에요. 마찬가지로 27분의 1, 27분의 2에서 8분의 1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뭘 얘기하고 있냐? 27분의 1에서부터 x가 27분의 2까지는 함수값이 8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하필 15분의 1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속하는 거야. 이게 조금 추상적이야. 15분의 1이 여기에 속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니? 나는 약간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8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값 얼마예요? 8분의 7이라고 나오겠죠? 자, 607번 가보겠습니다. 607번 문제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a,a를 지나고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저 같으면 당연히 x축 y축 그려주고 나서요, x축 y축 그려주고 나서 y는 x 그려줘. y는 x 그려가지고 여기 위에 a,a를 잡을 거거든. 근데 a,a가 양수라고 했니? 얘 양수라고 했으니까 a,a 여기 양수에 있고요. 양수축에 a,a가 있습니다. 그래서 a,a 잡아주시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보다 큰 녀석이었나요? 얘 1보다 큰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fx가 되겠죠. fx. 자, 그리고 나서 a보다 클 때는 fx가 아닌 작을 때네요. 오마이갓, 실수.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를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버스 x는 y = x 대칭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만들어진다? gx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자, hx는 x 플러스 a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봅니다. 얘는 y = x죠, 그냥. 그래서 gx랑 y = x의 헤드가 a밖에 없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a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정답이 맞습니다. 니은 봐주시겠죠? 니은 봐주시면요, 왜 계속 동그라미가 타원이 됐다가 네모가 됐다가 하는 거야?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아무튼 g의 hx랑 h의 gx인데, 자, 잘 봐봐. 얘는
x 플러스 a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를 지나면서 똑같이 평행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나면서 평행하게 그어주시면 대충 이런 식의 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쟤는 무슨 말이냐? 얘를 gx를 넣었으니까 a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a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얘가 a가 되겠죠? 기울기가 1보다 작아야 하니까 얘는. 해서 평행이동하시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평행하니까 당연히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니은 뭐예요? 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에 관련된 개념을 지금 배웠잖아. 어차피 얘는 무슨 말이야? gx라는 친구를 평행이동 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어차피 평행이동이어가지고 좌변 우변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만 보시면 돼? gx랑 g 인버스 x를 보면 돼. 그럼 g 인버스 x는 이렇게 생겼죠? 항상 gx보다 뭐예요? 크고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되겠죠. 자, 608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주 좋아요. 자, 608번 문제고요. 최고차항의 계속의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고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는데, 자,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랑 1이 기준이네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를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시면 6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게 되겠죠?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으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한 개 그려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인 직선 한 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뻥 뚫려 있냐 색칠려 있냐?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뻥뻥 뚫려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요, 요 사이에 2차 함수인데 fx가 2차 함수인데 양수래.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집합이 역함수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거잖아. 니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대부분 다 연속함수에 지금 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 얘네 두 개 지나네 하고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희한테 뭘 물어보냐면 야, 이것도 있는데 너 혹시 이거 파악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점 지나도 똑같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서 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f에 마이너스 2랑 f1을 더하면 항상 3이냐? 어떤 경우에도 어차피 두 개를 더한 거니까 3이어서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g0가 마이너스 1이고 g1이 마이너스 3이래요. g0가 마이너스 1이고 0에서 0이 한 요쯤에 있나? 0에서 마이너스 1이고 1에서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요 주황색 녀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황색 녀석. 그럼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게 0, 마이너스 1 지나고 1, 마이너스 3 지나고 마이너스 2, 6을 지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 함수 어떻게 세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세우거든요. fx라는 게 내가 뭔지 모르겠고 최고차항도 모르겠지만 계속 몰라요. 하지만 1과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가진다. 누구랑? 이 직선을 봤더니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x에 1, 마이너스 3 지나 그냥 y 마이너스 3x네요. 네, 요런 직선이랑 이제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1 지나기 때문에 0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2분의 1이어야겠죠. 해서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당연히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5x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1 붙어 있겠죠. 그럼 x좌표가 2분의 5도 맞겠다 해서 니은도 옳다고 나옵니다. 또 네모가 됐네요. 자, 마지막 디귿 가보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빨강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강색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1, 6을 지나는 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난 냅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1이랑 마이너스 2에서 만나요.
어떤 직선이랑 기울기 A분 얼마죠? 3입니다. 플러스 3x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플러스 3이네요. 쏘리.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봐주시면 A에 x제곱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x 플러스 얼마죠? 뭐 2a 플러스 3 이렇게 있겠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4x가 돼야 돼요. 그럼 a가 무조건 얼마죠? 그냥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a가 1인 상황에 대해서 봐달라라는 거고요. 1일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맞지? 마이너스 2인데요 이 사람이.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집중. 여기 마이너스 a잖아요. 마이너스 a. 쏘리. 집중 안 한 건 나였고. 뭐 아무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1 대입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때 G 인버스의 1이 0이냐 G 0이 1이냐 맞죠? 해가지고 D까지 오라서 정답이 기니 D가 되겠죠. 해서 함수 마무리했고요. 제가 뭐 빠른 시일 내로 명제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